AI 디지털 도구로 만드는 학생 주도 탐구 수업. 이 강좌는 아이비의 10가지 학습 자상을 하나씩 만나며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는 수업을 AI 도구로 설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사용하는 도구들은 다음 링크에 패들렛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도구로 만드는 학생 주도 탐구 수업.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학습 자상입니다. 바로 성차라는 사람입니다. 학기가 끝날 때 학생들에게 이번 학기에 뭘 배웠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던가요? 몰라요. 그냥 재밌었어요. 과연 이게 배움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배움을 돌아본 적이 없거나 돌아보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걸까요? 아이비의 10번째 학습자상 성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비가 성찰을 마지막 학습자상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성찰은 배움을 완성하는 단계이자 다음 배움을 여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고 원칙을 세우고 균형을 잡고 소통하고 관점을 넓히고 배려를 기획하고 지식을 엮고 의심하고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9걸음을 하나로 엮어낼 것입니다. 성찰을 소감 한 줄 쓰기로 끝내면 의례가 됩니다. 성찰이 힘을 가지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든 질문, 내가 쓴 글, 내가 만든 책과 기획서, 산출물을 다시 보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때 성찰은 메타인지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설계 프레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탐구 산출물을 시간 순서대로 모읍니다. 그리고 나의 성장이 보이는 것 3가지를 이유와 함께 골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성찰 글과 함께 배움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노클이라는 평가 도구를 활용할 겁니다. 패들렛이나 학급별 LMS로 학습 결과물들을 모으고 자신의 성장을 돌아본 그 과정과 자신의 생각을 스노클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 볼 것입니다. 스노클은 글, 그림, 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AI가 그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사 대시보드에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학생이 어느 정도에 도달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도달 단계는 학생의 제시도에 따라 갱신될 수도 있습니다. 성찰이 또 다른 배움이 되도록 스노클을 이용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다룬 패들렛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저희 반의 프로젝트 내용을 이렇게 담아 두었는데요.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젝트의 흐름을 그냥 쭉 이렇게 모아 놓으면 되는 건데요. 이게 마지막에 하려면 기억도 잘 안 나고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할 때마다 여기다가 모아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반은 올해 총 5개의 프로젝트를 3월부터 진행을 했어요. 3월에는 나, 4월에는 우리, 5월에는 나라, 그리고 6월에는 지구, 그리고 7월에는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한 미래 프로젝트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궁금한 질문들을 만들기를 해서 탐구 계획을 같이 수립을 했고요. 여기서는 제가 눌러서 못 보여드리는 이유는 들어가면 아이들의 그 이름도 나오고 좀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도 개인정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프로젝트는 다양한 리터러시를 기르는 게 초점이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미래를 이끄는 어린이를 위한 소셜미디어 이야기를 읽고 이런 독후 활동, 원책 읽기 독후 활동을 한 걸 모아놨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내용으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 포스터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초안을 샌드박스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종이에다가 그려서 우리 교내에 이렇게 게시를 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아이들이
끝날 때쯤 되면 한 3주 지나면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이걸 다시 보면서 맞아. 저 때 저렇게 했었지. 저 때 진짜 힘들었는데 하면서 그때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성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으로 뭐 이런 입체도형 수업과 메시곤을 결합해서 이런 수업 뭐 만들기를 해보았고, 그리고 디지털 안심교육 주간과 연계해서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이 배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기는 이건 좋은데 이렇게 활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긍정적인 면만 활용하자 하는 이런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캠페인이랄 게 별거 없는데요. 그냥 뭐 스티커를 포스트에 붙여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게시글에 하트를 눌러주거나 이런 것도 저는 그냥 캠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해서 그 클릭온 AI라고 하는 예전에 온라인 코딩 파티라고 했었죠. 그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인증샷을 올렸었고, 그리고 AI 리터러시를 키우기 위한 이 온책 읽기를 진행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키위런을 활용해서 이런 과제를 제시했고 우수작을 이렇게 게시를 해두었어요. 가장 점수가 높았던 친구들의 작품을 이렇게 3개를 나열을 해두었고, 이렇게 이 책을 읽을 준비를 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무슨 내용일지 상상을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게 옴니버스식 구성이라 4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읽고 독후 활동을 패들렛을 활용해서 좀 다양하게 해봤어요. 여기서는 샌드박스를 이용했고, 여기서는 AI 이미지 생성을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상상하는, 꾸며 쓰는 이런 활동을 했었고, 여기서는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이런 요소들을 추출해가지고 모든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샌드박스로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케이드로 2가지 게임을 생성해서 핵심 낱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운 내용, 탐구한 내용,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퀴즈, 저희가 블루킷을 다뤘지만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킷으로 이렇게 다 같이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는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는 걸 구글 클래스룸 과제로 이렇게 한 사람당 하나씩 그 내용을 한 장에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개인별 발표를 다 했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배움을 쌓은 걸 가지고 배움을 일반화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반구조화된 문장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모둠 토의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전이 활동으로는 북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나만의 책, 여기서 이렇게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4이야기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이 100년 후 학교에 들어갈 또 다른 이야기를 쓴다 해가지고 저희 반 애들 한 명당 하나씩 총 16개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패들렛에서 정말 그 예스24처럼 이렇게 리뷰를 남긴 수업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저희 미래 프로젝트가 끝이 난 건데, 이제 이 미래 프로젝트를 돌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전이 노트라는 거를 썼어요. 전이 노트에 질문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눌러보면 이제 아이들이 쓴 전이 노트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뭐 이렇게 단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처음에 했나요? 가장 좋았던 활동은 뭐였고, 좀 어려운 활동은 뭐였고, 이 배움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생활에서 이런 배움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담겨 있는 전이 노트를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좀 자기 배움을 좀 돌아보고 내가 어떤 성장을 했는지 스스로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애들이 생각보다 애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나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저는 성장이라고, 긍정적인 변화라면 다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주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여기다가 다 적어봐라 하면은 애들이 쭉 적습니다. 뭘 알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에서 뭐를 실천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를 쓰면은 그것도 모두 성장이라고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조금 돌아보면은 우리 이 긴 프로젝트에 대한 이 흔적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상기를 하고 성찰의 준비 운동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신의 성찰을 아이들이 이렇게 글로 쓰기는 했지만 말로 표현하면서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노클이라는 도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스노클에서 어떤 게 좋아서 가져왔는지 한번 만들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활동 추가. 저는 지금 무료 계정입니다. 무료로 쓰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은 미래 프로젝트 성찰 이런 식으로 임의로 써보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는 보통 방금 패들렛에서도 그렇지만 이 글쓰기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글쓰기를 싫어하거나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로 또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반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허용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이걸 추천드리는 게 이 화이트보드 녹화 이걸 선택하면 말하기, 글쓰기, 그리기 세 개를 다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편한 걸로 이 평가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요게 스노클의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노클을 굳이 이 성찰하는 사람에서 연계된 도구로 가져왔습니다. 아까 패들릿에서도 제가 아이들이 이용할 법한 도구만 열어주는 게 좀 집중도 있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다 지워주겠습니다. 애들이 잘 쓰지도 않고요. 요 정도는 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선택 도구, 펜 도구, 저렇게 허용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적어줄 건데요. 질문은 텍스트로 뭐라고 적어줄 거냐면 아까 우리가 그 전이 노트 쓰는 걸로 세부적인 그 성찰은 한 번씩 다 해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좀 수렴하는 질문을 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바꾼 순간 한 가지 설명하세요. 근데 설명하세요 말고 한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렇게 내주겠습니다. 저는 이 항상 구체적으로라는 워딩을 포함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애들이 이거 안 하면은 너무 대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바꾼 순간 한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거를 첫 번째 질문으로 주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처음과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번호를 써주는 게 좀 편의상 좋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사실 저는 3개 이상 하면은 조금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3가지 마지막 질문을 해볼 건데 세 번째 질문으로는 다음 학기의 나에게 다음 프로젝트 시작할 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문제를 아이들에게 내줄 거고요. 추가 안내는 뭐가 좋을까요? 솔직하게 자신의 변화와 성장 돌아보며 성찰해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피드백 설정은 제가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일단 얘 자체적으로 있는 AI 기능으로 피드백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루브릭을 설정하는 게 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야 일관적이고 제가 바라는 대로 피드백이 나오니까요. 제가 피드백을 확인하고 눌러주는 게 아니라 이 스노클은 학생이 그냥 제출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나오죠. 만약에 이게 나는 이해가 어렵다 하시면은 바로 이제 물론 번역기에 넣으셔도 너무너무 잘해주겠지만 저는 제미나이가 번역을 생각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미나이에 넣어주면 이런 내용이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방향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대로 이렇게 평가 기준 주고요. 추가 설정은 학생을 위한 피드백은 자동으로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 기본 언어, 여기서 코리안을 설정해 주는 게 좋으려나요? 여기서 일단은 코리안으로 설정을 해주고 점수는 켜주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 좀 자극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정답, 오답, 표시. 요거는 맞는지 틀린지 사실 없습니다. 있는 평가라면 켜주시면 좋을 텐데, 이거는 맞고 틀리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배정을 해보겠습니다. 배정하기 전에 학생으로 체험하기.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서, 스튜던트 모드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학생들이 이 링크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바꾼 순간 여기다가 모둠, 토이 하면서 막 우는 내용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레코드, 스크린 앤 보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애들이 설명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실에 16명 학생들이 한 번에 다 말을 한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시끄럽고 좀 잘 안 들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어폰이 있다, 마이크가 내장된 이어폰이 있으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그 인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까 그 말하기를 잘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서 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대강 보여드리고 처음과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나는 민수가 좀 대충 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걔도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았다. 세상의 사람들은 참 다양하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그 존중과 협력을 더 실천하자. 이번에도 잘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스노클 코치한테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제출을 하면은 이게 피드백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구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화면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했던 이 평가를 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아니요. 시도 횟수 제한 안 하고 게스트 로그인 게스트 로그인은 켜줘야겠네요. 저희 반 애들은 가입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카피 링크 이거를 눌러주셔서 그 학생들이 타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답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입력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 화면에서 이제 제가 방금 이렇게 대충 했던 거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뭘 하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피드백과 분석의 정도가 상당히 자세해요. 여기 이제 색깔로 누구는 노란색, 누구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답변했던 걸 이렇게 쭉 볼 수 있고 성취, 발전 중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성장 중 이게 색깔마다 지금 도달해 있는 단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분석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스노클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그걸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화면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성찰까지 완성을 했으면 이제 저는 집에 가서 발표회를 하게 합니다. 집에 가서 발표회를 하고 학부모님께 이렇게 소감을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과정중심 평가의 어떤 뭐랄까 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가의 포인트는 이 산출물의 개수가 아닙니다. 뭘 많이 만들었냐가 아니고 아이들이 뭘 골라서 성찰을 했느냐. 우리가 스노클에서 그 작성했던 그것이 바로 평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자신의 성장 지점이라면 중요한 거고요. 그게 메타인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렇게 10개의 학습자상, 10번의 수업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수업 자료들은 저희가 공유해드렸던 그 패들렛 링크, 잘못 눌렀네요. 여기에 이렇게 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꽤 많은 자료가 쌓였어요. 근데 이 강좌에서 기억하실 거는 이 각 도구의 사용법, 이건 아닙니다. 도구는 더 좋아지기도 할 거고 더 나빠지기도 할 거면서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는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학생이 던지고 기준도 학생이 세우고 이 실패는 버리는 게 아니라 자원으로 또 활류하고 생성형 AI는 교사의 손으로 이용하지만 적당한 지원을 받아서 학생 맞춤형으로 사고를 깨우치게 하는데 쓴다는 거. 저는 이게 사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디지털 도구가 교실에 들어와도 수업의 주인공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업의 주인공은 학생이죠. 근데 물론 선생님도 주인공이십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학생이 좀 더 주인공이 되어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 무대를 설계하는 사람은 선생님이십니다. 10번의 여정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교실에서 시작될 새로운 탐구를 응원드리며 저는 여기서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